생각보다 류마티스 관절염 아주 흔합니다. 평균적으로 100명당 1명꼴로 환자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러면 국내의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약 한 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료 전 신입스택과 함께 알아보는 관절 걷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 종류는 100가지 이상이 되지만 크게 퇴행성 관절염과 염증성 관절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저번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염증성 관절염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흔해요. 평균적으로 100명당 한 1명꼴로 환자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국내의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한 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했을 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자가 면역 세포들입니다. 이 자가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되려 우리 몸을 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가 면역 세포들이 관절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하면 상당히 결과가 좋은 병입니다. 미리 알 수 있는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날씨에 매우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온몸이 민감해져서 쑤신다든지 혹은 통증이 심하게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부에 울긋불긋한 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이 자주 헌다든지 혹은 손가락 중간마디가, 끝마디가 아닌 중간마디가 매우 아프고 약간 색도 좀 변할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는데 뻣뻣한 느낌도 오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아침에 생긴다 그래서 조조강직, 이런 현상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1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 이 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에 의해서 다른 관절에, 이제 무릎이나 혹은 팔꿈치 관절 이런 데 관절이 부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게 부은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인자나 혹은 항CCP 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지 이제 수치를 파악을 하고요. 또한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절의 염증이나 손상 상태를 보고, 그리고 증상을 합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두고 보기도 하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염제를 먼저 투여를 좀 해보고, 만약에 소염제가 잘 듣지 않는다든지 혹은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 등을 포함한 약을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릎 관절이나 혹은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이런 경우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 활액막, 싸고 있는 활액막에 병을 일으켜서 그것이 물을 많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담쟁이 넝쿨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쟁이 넝쿨은 우리가 벽을 기어 올라갈 때 매우 이렇게 속을 파고들잖아요. 이렇게 이 활액막이 자라서 관절 연골을 막 파괴시키는 병이니까, 아까 그런 약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제초제와 같은 그런 약이고, 두 번째는 이 직접적으로 기어 올라가는 활액막 이런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할 수가 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관절 연골이 다 파괴됐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